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동료지원 크리에이터 조우입니다. 오늘은 수원에 위치한 정신건강의학과 개인의원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 봄날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조이님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이 아닌 분도 계실 수도 있겠다는 기대도 살짝 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마음 건강하신가요? 네, 정신건강과 전문의 임재영입니다. 이제 긴장이 막 되네. 네, 여기는 내 인생 봄날 의원이고요. 개원한 지 이제 거의 100일 다 돼 갑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100일이 되는 날이고요. 11월 5일 날 개원했습니다. 네, 내 인생 봄날 의원이라 하면은 사실 이제 헷갈려 하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거기 무슨 과냐? 대개는 피부과 아니냐? 봄날 얘기를 하니까 뭔가 이제 피부 관리 잘하면 다시 뭔가 얼굴이 화사해지고 봄날 오듯이 실제로 보니까 피부과 이름도 있더라고요. 네. 하지만 저희 병원은 앞에 이제 이름에 내 인생을 일부러 달한 이유가 살면서 참 여러 가지 고난들 우리 겪고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마음도 많이 힘들고 지치고 또 누군가한테 상처받기도 하고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정신건강의학과를 예측할 수 있는, 추측할 수 있는 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신나간 정신과 의사. 네네. 정말 제가 그때, 지금도 사실 좋아합니다. 길어서 그렇죠. 정신나간 정신과 의사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왜 그런 별명을 얻게 됐냐면요. 제가 그 당시, 큰 정신병원, 정신전문병원이라고 부릅니다. 큰 정신병원, 입원병실이 수백 병실이 있는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워낙 병원이 크다 보니까 사실은 그래서도 아마 접근성이 더 떨어졌을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거기 근무하면서 만나 뵀던 분들이 대개는 사실은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정신건강의학과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셨는데 한참 뭔가 시간이 지났다는 거는 그분의 고통이 훨씬 더, 정말 고통의 시간이 훨씬 더 길어졌다는 뜻이겠죠? 동시에 가까이 계신 보호자분들, 가족분들도 같이 마음이 힘들었을 텐데요. 대개는 한참 시간이 지나서 오시는 분들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여기가 사실 오기가 힘든 곳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도 힘든 곳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그냥 순간 드는 생각이 밖에는 적어도 우리 병원 밖에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마음 아파하고 도움을 못 받고 계실 텐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병원을 뛰쳐나갔던 적이 있죠. 그때 그만두고 병원 나가서 정신과 의사가 병원 나가면 어디서 뭐 하겠습니까? 사실 누가 찾아주는 데 없어요. 네, 제가 찾아가는 거죠. 도와드리겠다고. 그때 트럭을 한 대 사가지고, 이동 상담소를 만들었어요. 그걸 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무료 상담을 하니까, 저 사람이 정신이 있나 없나? 정신과 의사라는데 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의사 아니고 환자 아니야? 이러면서, 지어진 별명이었습니다. 시작이 제가 16년도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한 3년, 길게는 한 4년, 횟수로는 4년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신 나갔다고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지금은 또 그걸 본따서 네. 하는 분들이 많다고. 예. 병원을 뛰쳐나가서, 사실은 이제 의사의 수입이 있을 텐데, 그걸 마다하고 나갔다는 게 사실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좀 충격적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별명도 지었을 것 같고요. 그때 시작한 이동 상담이 뭔가 좀 이렇게 적어도 저와 같은 비슷한 일을 하는 분들에게 좀 영감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개는 지금 보면 각 지역의 공공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대표적인 곳인데요. 마음 건강을 돌보는 공공기관입니다. 전국에 한 몇 군데서 그 이동 상담소를 지금 운영하고 계세요. 지금은 또 저희 병원에서 소아청소년을, 원래도 뭐 청소년을 꽤 많이 그동안 봐왔는데요. 여기서는 또 소아청소년을 또 많이 보고 있습니다. 치료 철학이라고 하면 멋진 말인데요. 어쩌면은 이제 저라는 사람이 있고 저의 직업 정신과 의사로서의 어떤 또 활동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작은 저로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독특하다는 말을 참 제가 좋아하고요. 개성 있다는 말이죠. 저만의 색깔이 있다는 거. 뭐 정신나간 정신과에서도 같은 맥락이겠지만요. 저는 일단 병원 이름 아까 잠깐 앞에 언급을 했지만 임재영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이름 짓지 않고 내 인생 복날 의원이라고 이름 지은 것만으로도 철학이 들어가요. 뭐냐면 정신건강을 일부러 뺐습니다. 제가 한때 정말로 그 정신건강의학과, 예전에 정신과, 그냥 정신과, 신경정신과, 정신과에 대한 편견, 부정적인 편견, 지금도 없지 않지만요. 그 편견 깨느라고 엄청 활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여전히 있고, 또 전반적인 그런 여론을 생각하기보단 결국 저는 한 사람을 만나는 거거든요. 정말 마음 힘든 사람, 그 사람이 도움을 받고 싶은데, 그래도 차마 정신건강학과는 가기가 힘들어 하면 그분이 정말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데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조금이라도 그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 병원 이름에 정신이란 말은 그냥 과감히 빼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를 이제 소개할 때도 약간 좀 덕살 돋긴 한데요. 정신과 전문의라고 처음에는 이제 예를 차려서 인사를 드렸지만 저는 마음 담당이, 마음 담당이라고 또 이름을 지어가지고 환자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특이하죠? 네. 네. 그래서 소아청소년을 지금 많이 보고 있고. 하지만 청년도도 그에 못지않게 많이 보고 있고 중장년 노인까지 가리지 않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야 그 분야만 하시는 분보다는 부족하겠지만 두루두루 다 만나고 두루두루 다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니까 네. 병보다는 사람에 더 관심이 많다. 와, 저는 생각 못 했는데. 네, 사실은, 맞아요. 어찌 보면, 말씀 들으니까 또 문득 오늘 얘기했던 분이 생각나는데요. 진단이 뭐예요, 선생님? 하신 거에 처음 오셨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처음 보고 진단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진단도 중요하지만,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냐, 또 어떤 도움을 받고 싶으시냐, 우리끼리 좀 얘기를 잘 해서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에도 사실은, 의사가 진단을 내리고 거기에 맞게 치료를 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입니다만은, 저는 그 분이, 그 성함 이름을 가진 그 분의 삶이 궁금하고, 그 삶에 있어서 어떤 장애물이 그게 마음의 병이든 간에 주변의 상황이든 간에 그걸 어떻게든 좀 해결하고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인 거죠. 일단은 마음 아파서 찾아오신 분들이 이제 더 이상 아프지 않다 또는 꽤 많이 견딜만 하다. 그리고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아니면 직업적인 생활에서도 예전에 하셨던 만큼의 그때 모습으로 거의 돌아가시는 어떤 경우에는 더 나아지시기도 하고요. 그런 모습 보면 제일 사실은 보람을 느끼고요. 쾌감은 좀 다른데요. 뭐냐면, 그때는 약간 뭔가 좀 묵직한 감동이
난 감동이라면 이거 듣고 변태라고 생각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미리 좀 말씀드려요. 저의 쾌감 포인트는요, 여기 앞에 계신 분이 마음 아프신 분들이 슬픈 얘기를 하면서 아픈 얘기를 하시면서 막 눈물을 막 참는 거죠. 막 그게 어쩌면 그동안에 막 그 힘듦을 감정을 눌렀던 습관이 있어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오셔서도 사실 뭐 어떤 분은 앉자마자 우시는 분도 있는데 여기 오셔서도 누르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잠근 그 눈물의 수도꼭지를 제가 확 트는 순간, 눈물이 확 쏟아지는데 그때 쾌감을 느낍니다. 네, 저는 눈물은 감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감정이 그게 어떤 감정이든 여기서 드디어 이제 표출이 되구나. 쾌감 느껴요. 네. 그런 어떤 감동의 눈물을 보면은 같이 감동하듯이 요거는 진짜 이제 뭐라 해야 될까? 그동안 막 묵힌 감정이 이제야 뭔가 나온다. 뚫렸다. 그런 네, 쾌감. 네. 괜찮습니다. 네. 저한테도 참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지금도 뭐 힘들긴 하죠. 그 힘듦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숨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도 숨기고 나도 숨는. 아는 분들은 아시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제가 뭐 한참 외부 활동 많이 하다가 뭐 그게 방송이든 뭐 트럭 상담이든 등등등이요. 엄청 활동적으로 정말 그 당시에는 와,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을까 할 정도로 그때 좀 살짝 뜬 것 같기도 해요. 저 한 번씩 뜨더라고요. 그때 그러고 어느 순간 제가 못하겠다 했던 시기가 그동안 아닐 거야 올해 좋아질 거야 단지 늦는 것 뿐이야 그렇게 믿고 싶었던 아빠가 또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던 정신과 의사가 그게 아닌 게 아니구나. 이거는 정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그리고 인정을 해야만 하구나. 더 늦어지기 전에. 그때 엄청 뭐라 해야 될까? 좀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그 무게감이 감당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렸지만 숨었죠. 다 접었어요. 그때 접고 지금은 적어도 그 시간을 넘기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제가 마음을 먹은 게 오히려 나처럼 지금 숨고 있는 부모님들 또 숨을까 말까 하는 부모님들을 생각해서라도 먼저 나서서 어쩌면은 찾아가는 트럭 상담도 그런 맥락이었을 거예요. 제가 먼저 같은 발달장애 아동의 부모로서 그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어떻게 아이를 위해서 해야 되는지 부모로서의 역할 또는 이제 팁이나 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싶어서 어쩌면 언제부턴가 실은 책을 쓸 때부터 아이에 대한 얘기를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도 사실은 꽤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차차 키워나갈 생각이고요. 저 아이는 이름은 나우예요. 네, 나우는 영어예요. 우리 아는 지금이라는 NOW 나우. 그 이름을 제 와이프랑 의논해서 지었는데요. 나우가 지금이란 뜻이잖아요. 그 지금이란 이름을 지은 이유가 너는 지금 행복한 사람이 되어라. 너가 지금 행복한 사람이 되도록 엄마 아빠가 너를 돌보고 키우겠다. 근데 그 당시는 지금이라는 나오라는 이름을 지은 부모 입장에 참 그런 깊은 뜻, 좋은 뜻이 정말 무색하게 막 숨고 우울해했던 게 참 지금 생각하면 창피하기도 한데요. 우리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되는데 한 4살 아니면 3살 그 정도, 그러니까 말도 잘 못하고요. 자조 능력, 씻고 옷 입고 하는 거 있죠. 그것도 또 떨어지고요. 덩치는 이제 컸죠. 크니까. 그러니까 초2가 되지만 아직 3살, 4살 아이 같아요. 그게
또래하고 비교했을 때 뭔가 뒤처지고 뭐 성장, 뭐 발달 다 사실 늦는 거죠. 지능도 좀 떨어지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아빠는 지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아이가 정말 비교 안 될 정도로 시간이 갈수록 점점 뭔가 뒤처지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빠가 속상하고 뭔가 불안하고 앞날이 더 걱정되고 막막한 거고요. 저의 이제 관점은 사실 바뀌었어요. 어린 아이를, 그러니까 귀여운 아이를, 아직 부족한 아이를, 이제 한참 뭐 크고 있는 아이를, 물론 지금도 크고 있지만, 오래 키우고 있다. 그러니까 3살, 4살 아이를 오래오래 지금 키우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느껴요. 그래서 그런지, 그렇게 바라본 후로는, 물론 문득문득 걱정이 들긴 하지만,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그냥 얘는 그냥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실제로 그렇잖아요. 어떤 아이도 누구와 비교할 수도, 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더더욱이 그 이름의 뜻과 실제로 아이를 보는 관점이 바뀌고 나니 하루하루가 지금이 너무 사랑스럽고 이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애가 정말 행복할 수 있도록 많이 뭐 마음을 비우고 같이 행복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뭐 조울증을 포함하여 그 마음의 병은 어쩌면 다 똑같을 겁니다. 그 나름의 그 어떤 특정 진단 하에 어떤 마음의 병 때문에 당연히 당사자가 제일 힘들고요. 뭐 정말 누구보다 제일 힘든 사람 본인입니다. 당사자이실 거고요. 또 힘들어하는 그 당사자를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 가족분들, 친구분들, 뭐 동료분들 덩달아 힘드시죠. 조울증의 뭐 그래도 특징적인 뭐 다른 병과는 좀 다른 특징을 얘기하자면 기복이잖아요. 원래 우리 마음 감정은 일단 기복이 있잖아요. 뭐 좋았다 안 좋았다 기복이 있는데 더 이제 극도로 너무 좋고 너무 안 좋은 이 정말 기복이 그분께도 당사자에게도 혼란스러울 거예요. 네, 혼란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치료를 잘 받고 좋은 선생님 만나서 치료를 잘 받고 계신 분들은 뭐 제가 그동안의 뭐 경험과 지금 치료하고 있는 뭐 사례를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너무 크게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적어도 좀 덜 기복이 좀 덜 한 상태에서 힘든 시기도 또 넘기고 또 좋은 시기도 또 다 누리면서 지내시고 있으리라고 일단 믿습니다. 그래서 좀 더 힘내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한 분께 또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요. 저는 뭐 모든 치료가 그렇겠지만 결국에는 당사자, 그러니까 환자분 본인이 정말 그 내가 받고 싶은 치료, 제가 예를 들면 약물일 수도 있고 요새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도 있잖아요. 만약에 장기 지속형 주사제를 잘 모르거나 정보가 없는 분께는 실은 그런 게 있다는 걸 알려드려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주사가 좋다지만 어떤 분은 약이 좋다고 하거든요. 약이 또 너무 많은 분들은 약 먹기가 힘들어서, 약 먹기 싫어서 정말 드실 때마다 정말 꾸역꾸역 힘들게 드시고 있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선택할 수 있게끔. 이건 이제 치료 방법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병원과 의사 선생님, 주치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떤 과가 그렇지 않겠냐마는, 특히 정신과는, 두 사람의 그 라뽀라고 하는 관계, 뭐, 신뢰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적어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우리는, 사람이 이렇게 뭔가를 제시하고 지시하고 할 때, 제안할 때, 우리는 그 말을 잘 듣고 따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관계가 중요한 게 저희 과인 것 같아요.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당사자에게, 그분에게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게 치료의 시작이에요. 네, 내가 내 마음을 챙기듯, 내 건강을 챙기듯, 내 치료에 대한 선택도 당사자에게 있는 거니 최대한 존중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또 그럴 수 있는 주치의 만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그러면 훨씬 더 치료가 좀 수월하고 빠르다는 건 제 경험으로도 압니다. 네, 그거는 꼭 한번 당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내 인생 봄나리원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좀 좁아요. 네, 20평대 의원입니다. 오래 안 걸릴 건데, 네, 한 방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곡선이 많습니다. 네, 좀 이렇게 부드럽게 좀 이렇게 따뜻한 온화한 느낌 주기 위해서 여기 곡선이 딱 있고요. 또 여기 건너가면 여기도 곡선이 딱 있고요. 뭔가 부드러운 느낌? 네. 정신나가 정신과 의사로 활동했을 때 뭐 조금 그래도 이런 의사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지금 광고 모니터 띄우고 있습니다. 책이 참 인테리어더라고요. 네, 지금 보시면 알록달록한 책들 이렇게 딱 비치가 돼 있고 기다리시다가 그냥 편하시게 읽으시라고. 이 책은 좀 발달장애 아이들 위해서 둔 거예요. 의사 표현이 잘 안 되니까 그림으로 소통할 수 있게끔. 네, 이렇게 좀 또 진료에도 이용하고 있고요. 실제 많은 분들이 정말 이 공간을 사랑해주고 계셔요. 이름하여 힐링룸.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암체어가 2개 있는데요. 엄청 편해요. 와, 떠있는 무중력 상태, 다리 짧은 거 아니에요? 무중력 상태인 것 같은 이 편안함에, 그러니까 오셔갖고 바로 여기로 직행하는 분들이 많아요. 진료 마치고도 잠깐 앉았다가 가시기도 하고. 또 요거는 여기 곡선 여기도 있습니다. 곡선. 여기는 TMS실이에요. 이게 TMS 기계고요. 소파는 좀 이쁜 걸로. 원래 좀 이렇게 같이 나오는 소파는 좀 약간 투박한 건데 그래도 아이들이 많이 또 할 거라서 좀 이쁜 거 귀여운 걸로 준비했고요. 약 효과가 좀 부족해서 아쉬울 때 같이 사실은 약물 치료만 해서는 좀 부족한 건 모든 마음의 병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약물 치료만 해서는 부족해요. 그래서 상담 치료도 하고, 상담 치료 중에는 인지행동 치료도 대표적인 게 있고, 비약물적 치료로 또 TMS 같은 거, 네, 이런 것도 이제 같이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고 더 좋아진다, 빨리 좋아진다. 일단은 주로 많이 지금 쓰고 있는 경우가 강박, 그리고 이제 발달장애 아이들 경우에 일단은 좀 산만한 ADHD라고 진단할 수도 있고, 진단까지는 애매하지만 꽤 이제 그런 행동 때문에 불편해하고 피해를 보는 아이들도 많아서 이게 사실 또 ADHD에도 많이 치료로 쓰이거든요. 그렇게 지금 이용하고 있고요. 짠! 조제기 멋있지 않나요? 와, 저 보고 반했었는데 처음에 파란불 하면 이전 병원에는 그냥 처방전 드리고 약국 가시는 식이었는데 너무 편하고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우리 약봉투도 이렇게 깨알같이 홍보하네요. 네, 약봉투도 어디를 봐도 이게 정신과 약인지 어느 과 약인지 모르게 이렇게 또 약봉투 같지 않게 이렇게 이쁘게 준비를 했습니다. 진료 프로그램으로 책장이 없고 책이 없는 이유는 뭔가 저는 이렇게 심플한 게 좋아서. 네, 미니멀리즘. 또 하나 있어요. 좁아서 책장 넣을 데가 없어요. 책장 넣을 데가 없어요. 좁아서. 네, 좁아서. 근데 훨씬 너무 깔끔하고 좋아요. 네, 제 취향이에요. 여기서 이제 진료를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 네, 봄나리원 소개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보셨나요?